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EBS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스마트폰 활용 정보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범죄 예방 전문 지도사 백종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례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범죄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범죄를 크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그리고 불법 컨텐츠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범죄라고 하면 보통 해킹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허가받은 권한을 넘어서 다른 시스템이나 컴퓨터에 접속해서 데이터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주로 이제 침해 범죄이고요. 불법 컨텐츠 범죄는 다른 음란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유포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불법 컨텐츠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볼 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주로 유선망이든지 무선망이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런 디지털 범죄가 유형별로 요즘의 추세를 보자면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범죄나 불법 컨텐츠 범죄는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는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디지털 범죄를 유형별로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사이버 범죄라든가 저작권 침해, 금융범죄, 명예훼손 등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범죄들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도 10% 이상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중점적으로 알아볼 보이스피싱 한 번쯤 받아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이스가 목소리죠. 피싱은 낚시질인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낚시질을 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네, 보이스피싱이고요. 이러한 발생 건수가 꾸준하게 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06년에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에 8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송금한 피해 건수가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지난 한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하게 늘어서 최근에는 거의 15분마다 한 건씩 거의 하루에 8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 금액은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보이스피싱의 최대 피해 건수는 의사인 분이었는데요. 대출까지 받아서 41억을 그 피해를 보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한 건당 피해 금액도 평균 2,500만 원을 넘어서 3,000만 원이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혹시 디지털 범죄라고 하니까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 어르신들이 주로 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많은 부분이 2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뉴스 기사도 찾아보면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때도 이런 기관을 사칭한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이런 기관을 사칭한 전화들에 오히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30대가 개인정보를 보내주거나 또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스피싱이 꼭 디지털 범죄가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 어르신들만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 피해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다고 합니다. 남성은 주로
직장인도 그렇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로 코로나 이후에 정부 지원금을 사칭해서 저리로 대출 이자를 줄여준다고 하는 그런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건수가 좀 많은 걸로 보고가 되었고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기관을 사칭한 전화라든가 또는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그런 전화들에 취약한 걸로 더 건수가 많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실제 이런 보이스피싱의 피의자,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피의자의 64% 정도가 30대 미만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보이스피싱을 모의하거나 실제 전화를 해서 속이거나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한 사람들은 해외에 있거나 검거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말단에서 실제 속은 사람한테 현금을 받아서 보내주거나 또는 전달을 해주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그런 경우가 적지 않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아들도 군대에 가려고 휴학을 한 중에 선배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정말로 그런 범죄인 줄 모르고 선배 도와주다가 실제로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실형을 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방조범으로 검거가 되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게 되기 때문에 꼭 10대, 20대 자녀들에게 오히려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런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아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이나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앱을 소개를 해드리고 다 같이 설치하는 과정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는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을 설치하는 앱이 있고요. 여기에 후후라는 앱을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114라고 보통 불렀던 전화번호 안내해주던 그 회사에서 만든 앱인데요. 후후, 함께 쓰면 더 좋은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화금융 사기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준다고 앱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앱이 설치되면 이렇게 열기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런 앱에 이용하려면 권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용도 해주시고 연락처에 접근도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셔야만 앱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약관 동의도 해달라고 나오네요. 위치 정보도 동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 위에 표시 허용이라는 안내가 나오면 어르신들이 많이 혼란을 뭔가 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앱 위에 표시를 허용을 해주면 내가 혹시 문자를 보고 있거나 카카오톡을 하고 있더라도 이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왔을 때 나한테 그 내용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앱 위에 표시 이것도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요. 가로채기 전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41억을 피해봤던 그 의사분도 처음에는 그런 전화를 받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그런 전화들이 중복돼서 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상대방에서 보내온 이 링크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눌러서 인증한다고 들어갔다가 결국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로채기 앱이 설치가 되니까 이 의사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도 전화해보고 은행에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모의한 같은 곳으로 전화가 가면서 피해를 봤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가로채기 탐지 설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후는 전화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받은 사람이 이 전화가 혹시 스팸 전화인지 아니면 내가 꼭 받아야 하는 전화인지를 피드백을 해주면 그런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갔을 때 그 전화건 번호가 정말로 꼭 받아야 되는 전화인지 아니면 이런 쓸데없는 뭐 대출을 권유한다든가 또는 스팸성의 그런 전화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가려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후 앱을 다 같이 설치를 해봤는데요. 실제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가 오면요. 통화를 한 다음에 제 폰에 후후 앱이 깔려 있으면 통화를 마쳤을 때 이렇게 내가 스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 전화는 받아보니 대출을 안내하거나 뭐 게임, 도박이나 여러 가지 내가 다시 안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싫어요. 여기에 게임, 도박이라고 입력을 하고 평가 등록을 해주시면 그러면 네, 이렇게 전화를 먼저 받고 그렇게 서로 데이터를 모아주면 실제 그런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다른 분에게 미리 알림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우리 전화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전화로 설명을 해서 예전에는 좀 속이는 경우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 결국 스미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스미싱의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